개그계의 영원한 쪼매난 이쁜이 개그우먼 김효진. 어느덧 23년차 베테랑 방송인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알콩달콩 살았답니다. 올해 6살이 된 외동딸 이혜리가 더 착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를 찾아왔다는데요. 오늘의 공감 부모, 개그우먼 김효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꽁꽁 얼어붙은 금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이렇게 추워도 오늘 왠지 이 스튜디오는 굉장히 훈훈한데요. 바로 늘 항상 밝은 보족의 미소로 저희한테 인사해 주시는 김효진 씨 덕분이에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세상에 23년 방송 베테랑. 그렇게 됐어요. 어느 순간. 아니 아직도 그냥 여고생 같은데요. 이 귀여운 이미지가. 여고생이라뇨. 아유, 제가 좀 정말. 너무했나요? 아니요. 기분은 좋네요. 그렇죠. 그래도 네. 서로 이렇게 덕담하면서 살아요, 우리. 여전하세요, 우리 지승현 씨도. 예. 자, 오늘 우리 김효진 씨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교육 전문가 김경란 선생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아동발달 전문가 한충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효진 씨, 우리 이혜리가 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빠와 엄마를 고스란히 닮아서 네. 너무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딸이지만 참 멋진 작품이 하나 탄생했다. 예. 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저는 남편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원래 뭐 훈남하고 결혼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 저 정도로 잘생기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 남편이 조금 좀, 인물이 괜찮은 편이죠. 세상에. 어머, 지금도, 웬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내 남편이 맞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제 볼을 꼬집어 봐요. 저 이혜리 저 표정 어떻게 할 거예요? 시시 코너에서 찍은 거. 아이고. 아니 근데 외동이다 보니까 정말 온 집안의 그 귀여움은 탁 독차지할 것 같아요.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래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정서적으로는 좀 많이 좀 안정돼 있어서 그건 참 좋은데 아무래도 혼자 자라다 보니까 이게 네. 조금 친구들하고 놀 때 보면은 양보한다든가 이렇게 나눠 쓴다든가 기다린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조금 좀 저희 딸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고 걱정되기는 해요. 아유, 애들이 다 크면서 또 다 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가요? 아직 6살이잖아요. 예.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나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저는. 달라져야죠. 네, 그럼요. 예. 오늘 김효진 씨 나오셔서 너무 좋다고 벌써부터 막 댓글 올라오는 거 보이죠? 애기 너무 귀엽다고. 응아니시라고. 아우, 고맙습니다. 네. 진짜 저분께 귀여운 선물 딸이네. 하나 보내드리죠. 선물, 네네. 선물 있나요? 네, 우리 예. 작가님이 정말 영해 보이세요. 이렇게. 저분께도 네, 선물 저희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있나요, 정말? 있습니다. 저희 선물 굉장히 많아요. 어머, 푸짐하게 야, 있습니다. 예. 네, 선물 골고루 다행이네요. 나눠드릴게요, 어머니. 예. 자, 라이브 토크 부모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육아학교 핀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질문도 올리실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이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이 또 진행이 되니까 네.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모바일 톡톡 부모단의 인터넷 카페 대전 세종 맘스베이비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100%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김효진 씨 그러면 네. 우리 이혜리가 키우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이혜리를 통해서 엄마라는 자격을 얻다 보니까 서툰 점이 참 굉장히 많고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네. 혼자 자란 아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요즘 제일 좀 고민하는 부분은 이혜리도 이혜리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뭐 딸 가진 아빠들은 다 딸바보. 딸바보잖아요. 아이고. 근데 저희 남편이 지나친 아. 유별난 딸바보여가지고 딸바보 사연이군요. 네. 저도 이 사연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승현 씨도 아유, 그런가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정말 막 너무너무 대단한 딸바보셔가지고요. 너무. 예. 이게 정말 과연 괜찮은 건가? 제 기준에서는 너무 지나치고 유별난데 네. 이게 저희 딸한테 이혜리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 사랑이긴 하나 그렇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는 조금 고민이 돼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여쭙고 같은 사연을 안고 계시는 우리 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 딸바보 아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엄마들이 고민은 되는데 이게 사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니까 뭐라고 딱히 지적할 수도 없는 그렇죠. 쪽이 되게 애매해요. 얘기하기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할 이거 말이 뭐 없는 내가 거예요. 뭐 얘기하면 약간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죠. 나는 너무 뭐 나는 차가운 여잔가? 그렇죠. 뭐 이런 엄마가 생각이 독해서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엄마가 뭐 애를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얘기하기가 되게 맞아요. 애매한 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유별나다는 정도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때에 그런 걸 좀 느끼셨는지. 저는 이제 그 딸이 이제 태어나고 제일 처음 우리 남편 지나친 딸바보가 될 것 같은데라고 처음 느꼈던 순간이 네. 아이 이제 태어나면 이제 예방 접종을 하죠, 굉장히 하죠. 빈번하게 예. 마치게 되잖아요. 첫 예방 접종일 날 보통 대개 남편들은 이제 직장에 출근하고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나가서 예방 접종 마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마련돼 있었는데 남편이 예방 접종 맞추는 그 시간쯤에 회사를 반차를 내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 혼자 효진 씨 힘들까 그러니까 봐요. 그리고 당신 혼자 예. 너무 힘들까봐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제가 이거를 감사해야 되나 약간 혼란하긴 했지만 처음이어서 또 나를 생각해서 그렇구나라고 고맙게 생각하자라고 넘어갔는데 예. 예방접종이 그 후에도 계속 되잖아요. 2차, 3차 있는데 당연하죠. 계속 반차 내고 때마다. 월차 내고 아기가 좀 이제 감기 걸리고 열감기하고 아프면은 그 다음날 아예 회사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사실은 남편의 직장이라는 게 저희 생계하고 연결이 아니, 되는데 지금 회사를 이래도 다니고 되는 건가? 계시는 거죠? 다행히 지금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나 걱정이 돼요. 아니 한번 잘 뒷조사를 해보세요. 남편이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계시는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도 사실은 그래서 병원 갈 일 있으면 저는 이제 남편이 직장에 또 이제 반차를 내고 그럴까봐 오히려 평일날 아플 때는 숨겨요. 그래서 주말에 그 예방접종을 다 주말에 미루고. 예, 애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그래서 주말에 예방접종이 잡혔어 거짓말을 하면서 주말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야, 그렇게 합니다. 정말 진짜 끔찍한 딸바보 아빠신데 진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아빠가 이제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의외로 이제 김효진 씨는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약간 방임형,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느껴보고 배우는 거를 좀 추천하는 네. 그렇죠? 그런 타입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이 좀 제가 제 기준에서는 과잉 보호하고 다치거나 뭐 안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네. 유난스럽게 조심을 시키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면 조금은 좀 다치고 아프고 하면서 그렇죠. 애가 시행착오를 그러면서 겪으면서 배우는 배웠으면 거죠. 좋겠다 이런 주의여서 그게 조금 남편하고 네. 그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조금 되기는 그렇죠. 해요. 예. 근데 효진 씨 댁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은 이렇게 뭐 아내와 남편 그리고 또 시부모님들이 또 계시거나 네, 조부모님들이 계시는 경우에도 뭔가 이 양육관에 대한 가치가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엄마는 예스, 아빠는 노라는 제목으로 양육 갈등을 좀 지혜롭게 극복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육아학교 앱에도요 Q&A 코너를 통해서 평소에도 좀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사연을 좀 꼽아봤어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양육관이 너무 달라요. 딸을 키우는 방식을 놓고 남편과 갈등이 심합니다. 저는 어지간한 일은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는 반면에 남편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려고 해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셨고요. 아빠가 멀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5살 딸아이의 엄마인 30대 워킹맘입니다. 식사 시간이면 저는 안 먹겠다는 아이에게 한 수저라도 더 먹이려고 달래고 남편은 그럴 거면 먹지 마 이러면서 혼을 냅니다. 이러다가 보면 아이가 점점 아빠랑 멀어지게 될 것 같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빠와 엄마가 의견이 충돌됐을 때 정말 그렇죠. 무엇을 따라야 될지 아이도 혼란스럽고 이제 부모도 혼란스러운 건데요. 사실 보통 보면은 엄마가 주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아빠들은 좀 이렇게 좀 느긋하게 괜찮아 이러는 타입인데 김효진 씨 댁은 좀 반대네요. 어쨌든. 얘기 그러게요. 들어보니까. 저희 집은 정말 제가 봐도 약간 이 역할이 좀 반대가 된 여러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요. 남편이 조금 더 좀 예민하고 또 섬세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도 많이 풍부하게 표현하는 편이고 네네. 저는 의외로 무뚝뚝하고 좀 그냥 뭐 예. 또 열심히 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좀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있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조금 사회생활을 저도 이제 일찍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부부 자체도 서로 자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양육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랄까요? 저희가 좀 한번 좀 몇 가지 꼽아볼까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이제 김효진 씨하고 이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네, 나누면서 네.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배려받으면서 그 이혜리 아빠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다시 해보이는 거죠. 대물림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과시. 그래서 내가 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 물감놀이 많이 하는지 번연히 아시면서도 옷 깨끗하게 입고 와 그리고 고가의 옷을 입혀보내시는 경우가 네. 또 그런 경우겠죠. 예. 예. 본인이 이제 좀 그때 내가 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부족했던 거죠. 잘할 때 부족했던 네, 거를 네. 딸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하려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다음에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어려서 정말 못했는데 뭐 피아니스트가 안 됐다. 근데 난 되고 싶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적성과 상관없이 네. 알아보지 않고 피아노를 들여다놓고 넌 이제부터 피아노를 열심히 칠 거야. 이건 무섭네요. 네, 그래서 부모와 내가 동일시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동일시되는 경우. 대리 만족하는 거.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네. 굉장히 성격이 완고하신 부모님들. 그래서 내가 오라라고 자기 주장에 강한 엄마 아빠들.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엄마와 아빠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DNA 속의 남자들은 사냥을 했었잖아요. 행동적이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엄마들은 수렵을 하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관계를 중시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경우. 물론 이제 김효진 시대가 이게 거꾸로 돼서 네. 이상해요. 제가 사냥을 좀 본인이 해서 그렇죠. 봐요. 이상해요. 네, 기록이 기록이에요. 나왔는데 네. 결국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양육의 방법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저희 이제 부모님 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양육 갈등이 좀 많아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빠들의 육아가 많이 늘어나면서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거의 아이들을 다 양육을 해왔으면 네. 최근에 들어서 마치 트렌드처럼 아빠들이 양육에 참여를 하고요. 아빠들이 예전에 뭐 술을 마시면서 저녁 때 회사 얘기만 했다면 요즘은 아이 양육에 대해서 아빠들끼리도요. 예, 아빠들끼리도 요즘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TV나 미디어에서 좋은 아빠, 네. 그리고 천사 아빠,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출을 하다 보니 아빠가 나도 저기에 동참을 해야 해. 그래요. 혹은 나도 질 수는 없어. 이러면서 기존의 양육관인 엄마가 양육을 하던 방식과 그리고 새롭게 아빠가 양육하는 방식이 부딪히면서 네. 여기서 갈등이 한두 번씩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겠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엄마도 슈퍼맘이 돼야 되고 아빠도 슈퍼데디가 돼야 되는 온갖 그 양육에 힘든 것을 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겪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저희한테 공감 댓글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이분도 또 이제 본인이 사냥을 하시는 분이군요. 제가 무뚝뚝하다고 얘기하시는 남편이 분들도 다정하시고. 계시고요. 네. 예. 나이엄맘도 살아온 배경,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 또 반대라는 분도 계세요. 전 무서운 엄마고요. 아빠는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우리 아들. 예, 저럴 때 굉장히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그렇죠. 내가 다 챙겨 예.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내가 다 재우고 힘든 했는데. 거는 다 엄마가 하는데 그렇죠. 좋은 거는 또 남편들은 왜 또 퇴근하면서 돌아오면서 맞아요. 꼭 뭐 이렇게 장난감 사가지고 오고 먹을 거 사다 맛있는 주고, 거 사가지고 밤에 또 치킨 사오고 막 옳지 않다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꾸 보여주고. 예. 그렇죠. 이럴 때 또 이런 것도 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투표하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양육 갈등이 생겨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자, 보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 1번 배우자의 의견에 따른다. 2번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다. 3. 그 자리에서 싸운다.
4. 일단 놔두고 나중에 의견을 조율한다. 네. 아, 2번 같은 경우는요. 엄마, 아빠 둘 다 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건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애들도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우리는 의견이 안 맞으니까 네가 하고 네가 싶은 알아서 대로 해라. 해라. 이거잖아요. 네. 김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몇 번?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네. 참지 못하고 막 눈에 막 서로 이제 거슬리니까 싸웠어요. 네. 큰 소리 높여가지고 이게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요때 고쳐야 돼. 예,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웠었는데 첨예하게 이렇게 대입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아이의 표정을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아이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충돌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남편도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또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부부들이 싸울 때는 감정적인 것들이 충돌할 때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순간에는 조금 좀 참고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둘이서 시간을 일부러 좀 내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 좋긴 하는데 김이 약간 새긴 새더라고요. 우리는 예. 답답하죠. 답답할 때 빨리 좀 얘기를 그렇죠. 해가지고 해결해야 그때 뭔가 문제가 되는데 있을 때 얘기를 해야 서로 놓치는 그리고 부분이 시간 없는데. 지나면은 까먹어 또.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갈등할 때 그때 또 생각이 나요. 이게 맞아요. 조금 좀, 요게 조금 좀 안 좋은 네. 점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께서